안녕하세요. 뿌띠가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마 주름을 계산하는 방법과 치마 주름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지난 시간 바느질한 원단과 바느질 기본 도구 세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렇게 겉감과 안감을 하나로 합쳐서 시침을 해 두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주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치마의 주름을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값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주름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몇 개의 주름을 잡을지 필요하기 때문에 주름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주름수를 구하는 방법은 치마 허리 둘레를 주름 너비로 나누어 줍니다. 말기 둘레란 내 가슴 둘레에 치맛자락이 덮이는 부분을 더한 길이입니다. 치맛자락이 덮이는 길이는 유아나 아동은 5에서 7cm, 성인은 6에서 8cm 정도를 하시면 됩니다. 치마허리 둘레를 내가 만들고 싶은 주름 너비로 나누면 주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름의 개수를 구하고 나면 우리는 겉주름의 너비는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겉주름 속으로 들어가는 속주름의 양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주름 분량을 구하는 방법은 치마 폭 둘레에서 치마 허리 둘레만큼 빼줍니다. 그 값에서 아까 구한 주름 개수로 나누어 주면 속주름 분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값이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우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사용하고 둘째 자리부터는 버림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치마폭의 둘레란 우리가 치마 각 조각을 연결해 주었죠. 그 연결한 조각들의 윗부분 전체의 둘레를 말하는 것이에요. 가슴 둘레의 값이 각각 다르고 원하시는 주름의 너비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값이 모두 다르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치수를 모두 계산해서 노트에 적어 놓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시침질을 해 두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모서리를 받게 되면서 겉감 원단을 살짝 내렸기 때문에 안감 윗부분의 시접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마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우리가 원래 만들고자 했던 치마의 길이만큼 표시해 주세요. 여유를 두고 하셨다면 이 시접 부분이 길어질 거고 여유 부분이 별로 없으셨다면 이 시접도 아주 좁게 남겠죠. 치마의 밑단부터 길이를 재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 치마 길이에 맞게 표시를 한 다음 이 표시를 연결하여 완성선을 그려줍니다. 치마가 길게 만들어졌다면 여유분으로 남기 때문에 위쪽 시접을 잘라서 길이를 맞춰주면 되지만 치마가 조금 짧게 만들어졌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말기의 너비를 조금 늘려주어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마 길이가 짧게 되어 모자라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시접인 1cm 정도는 남겨두시고 완성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마 길이가 얼만큼 더 부족한지 꼭 적어 놓도록 합니다. 초보분들은 치마 길이에서도 실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마름질할 때 제가 약간의 여유분을 두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속주름 분량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마폭 둘레를 구해야 하는데요. 시접선을 모두 그렸다면 치마폭의 둘레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자의 한쪽 끝을 치맛자락의 끝에 잘 맞춰주세요. 그 다음 완성선을 따라서 줄자로 측정해 줍니다. 여러 번 측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성선의 모양에 자연스럽게 따라서 측정해 주어야 합니다. 값을 측정하였다면 꼭 메모해 놓도록 합니다. 치마의 주름 분량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여러분이 정한 겉주름 양을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 계산식에 대입해서 나온 속주름 분량을 표시해 주세요. 다시 겉주름 분량을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속주름 분량을 표시해 주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도록 합니다. 먼저 겉주름을 표시한 점과 속주름의 끝점을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주름을 반듯하게 잡고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다음 주름도 겉주름을 표시한 점과 속주름을 표시한 점을 맞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일정한 간격의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주름이 생길 때마다 시침핀으로 고정해 주세요. 이때 많은 시침핀이 필요하니 시침핀을 미리 넉넉히 준비해 주세요. 시침핀 사용하실 때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계속 반복해서 주름을 잡아주도록 합니다. 주름을 잡으실 때 많은 시침핀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이 찔릴 수가 있어요. 손 조심하세요. 최대한 주름 간격이 일정하도록 유지해 주세요. 가끔 실수로 이 점의 위치를 잘못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천천히 주름을 잡아줍니다. 치마 주름의 방향을 잘 보시면서 따라해 주세요. 재봉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직접 손으로 고정해 주세요. 실제로 오랜 경력에 한복을 많이 만드시는 분들은 이 주름을 이렇게 손으로 잡지 않고요. 재봉틀에 바로 바느질을 하면서 송곳으로 주름을 밀어 넣어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숙련이 되어야 가능한 방법이에요. 치마폭 둘레에서 겉자락이 덮이는 안자락 부분에는 주름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안자락에는 아까 우리가 덮이는 부분에 여유를 줬던 만큼 주름을 잡지 않고 그대로 두세요. 이렇게 주름을 모두 잡으셨다면 완성선보다 약간 시접 부분 쪽으로 5mm 정도 떨어진 곳을 홈질해서 주름을 고정해 주세요.
이때에도 시침핀에 많이 찔릴 수가 있어요. 고정이 되면 시침핀을 빼주도록 합니다. 홈질을 하실 때 주름이 빠짐없이 모두 고정되도록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주름의 간격이 일정한지 확인을 해 가면서 주름을 고정시킵니다. 성인 한복의 경우 주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시침핀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치마의 주름을 잡는 과정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 계산을 잘 하셔서 주름을 잡아주도록 합니다. 이 치마의 주름은 우리가 소수점 간격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뒷부분에서 부족하거나 남는 부분은 조정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치마의 주름 크기는 시대에 따라 다르기도 했고 지역에 따라 넓고 좁은 간격이 다르기도 했어요. 요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본인의 취향에 맞게 주름 너비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작은 주름보다는 큼직한 주름을 선호하기도 해요. 주름이 촘촘하면 많이 풍성해 보이고 주름이 큼직하면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스팀질로 고정해놨던 실은 제거해 주도록 합니다. 홈질 과정에서 완성선이 지워졌다면 완성선도 새롭게 그려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한복 치마 주름을 잡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치마 위에 달 수 있는 말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름이 풀어지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